자, 일단 우리가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는 얘 자기 선속이 변해야 의미가 있고, 이 자기 선속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 여기에 중점을 둘 거라고. 근데 이제 요 변화와 음의 방향으로, 요거는 이제 전압이라고 해도 되고 기전력이라고 해도 돼. 특별히 뭐 구분을 지을 필요 없어. 그래서 혹시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압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유도 전압.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전압이 유도가 되고, 그 전압이 유도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 했어요. 그래서 요게 변화는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면 유도 전류도 일정하게 흐르면 되고, 요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세지고 약해지면 그에 따라서 유도 전류도 크기가 바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는 면적, 어떤 고리나 여러 가지 도선이 있을 거야.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인데, 이 자기력선이 얼마나 모여있고 퍼져있냐 하는 밀도의 개념으로 쓰는 게 자기장. 그래서 밀도인 자기장과 여기 면적을 곱하면 지나가는 개수를 알 수가 있고, 그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유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게 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 일단은 자석이 내려오고 있고, N극 자석, X극 자석, N극이 이쪽 방향인 거 보니까 얘가 다가오는 방향이고, 얘가 다가오면 얘가 얘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된다 했어요. 항상 이번 단원에서는 음이 붙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즉 이 자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움직이는 방향과 항상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구간 나눠놓고 기니디 보자 바로. 기억. 자석이 A 구간을 지나는 동안 구리간에 유도된 유도 전류에 의해서 내부의 자기장 방향. 자, A 구간이네. A 구간에 N극이 다가오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이런 자석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장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방향은 왼쪽이다. 맞죠? 자, 니은. 자석이 P를 통과하기 이전과 자석 이후에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자석이 여기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여기 통과할 때, 자석이 받는 방향은, 힘의 방향은, 항상 힘의 방향은 뭐랑 반대? 운동과 반대. 그래서 자석이 계속해서 운동을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힘은 무조건 이쪽으로 받게 돼 있다. 그렇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얘는 반대이다 했으면 틀렸어.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자석의 평균 속력은, 자석은 끊임없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계속 A, B, C 구간을 지나면서 계속 느려질 뿐이잖아. 그럼 평균 속력은 A 구간에서 가장 크다 하면 돼요. 그래서 B랑 C를 비교하니까 B가 C보다 작다는 틀렸어. 크다 돼야지. C가 가장 느리다. 오케이. 얘도 솔레노이드가 나오면 감은 방향은 잘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감긴 방향 확인하고 전류의 방향 찾을 건데, 자, 얘의 역할을 보면 돼요. A점에서 자석이 다가올 때, 지금 N급부터 다가오니까 얘들 두 자석, 뭐 전자석 정도 생각하면 되지 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얘들 둘 다 얘를 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NS, NS. 그리고 B를 지나게 될 때는 여전히 Q 입장에서는 다가오지만 이제는 얘 입장에서 멀어진다 맞죠? 그러면 붙잡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S에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통과해서 C를 지날 때는 얘 입장에서도 얘가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얘도 잡아내기 위해서 S에 이렇게 이제 유도하면 될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거기 맞춰서 기억. 자석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빨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계속 느려질 거기 때문에 어디서 가장 크다, 속력은. A에서 가장 크고 C에서 가장 작다 돼야지.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니은. B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다 돼야지.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D은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전류의 최대값은 Q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보다 크다.
요거는 뭐 특별히 이 최대값을 엄청 정교하게 따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류가 가장 많이 유도될 때는 P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석이 어디를 지날 때, 요 중앙을 지날 때. 자, Q 입장에서도 자석이 자기 중앙을 지날 때 유도 전류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보다는 이까지 가면 얘 속력이 느리잖아. 그러면 여기 지날 때 P랑 여기 지날 때 Q를 비교했으니까 같은 조건이지만 속력이 느리니까 유도가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P 이때가 최대값이 더 많이 크다. 그래서 얘는 맞다. 오케이? 이것도 한번 보면, 자, 일단은 다른 상황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금속 고리, 이 지금 금속 고리가 이게 앞이지. 요게 앞, 요게 튀어나온 거. 자, 자석이 내려오는데 나머지 상황은 다 똑같은데 자석의 극만 바꿨네. S극이 내려오도록 N극이 내려오도록. 둘 다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고리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오는 상황. 그래서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고리가 그 역할을 할 거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SN.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밀기 위해서 NS. 요런 고리 자석 역할을 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뒤집히겠다. 기니디 봅시다. 기어. 가에서 자석은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은 언제 할 수 있어? 뭐 역학다론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힘이 일정할 때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힘이 일정해야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자, 얘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는 얘한테 밀어내는 힘을 주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자기력이 추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중력만 받고 내려왔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만, 이 자기력도 만약에 혹시나 자기력이 일정했으면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일정한 자기력은 아니잖아. 다가올수록 더 커지면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 맞지?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하면 틀렸다. 니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자기력의 방향은 이번 단어는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잡아주면 되는데, 가나 나나 운동은 어디로 하고 있어?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력 방향은 둘 다 위로.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얘가 하고자 하는 자석의 형태 보면 되는데 뒤집어졌잖아, 역할이. 그러면 유도 전류 방향도 반대이다. 맞죠? 오케이,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LED 나왔다. 자, 발광 다이오드 나왔으면 전류 방향에 좀 조심하고. 자, C랑 D가 병렬 연결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유도가 될 때 지금 상황이 얘가 자석인 것 같아. 자석이니까 얘가 들어올 때랑 나갈 때는 다를 거야. 얘의 역할이. 그러면 NS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SN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이런 역할도 이 솔레노이드에 뭐가 흘러야 할 수 있어? 자석이 다가오면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 전압이 형성이 되고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가 되어야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밀 수가 있지. 근데 LED가 달렸잖아. 여기가 저항이었으면 그냥 선택권 없이 계속 유도가 될 건데 LED는 선택을 한다 맞지? 다이오드. 조건이 성립을 했어도 얘가 반대 방향으로 매달려 있으면 안 흐를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이제 C랑 D가 병렬 연결이다 보니까, 자, 얘가 C고 얘가 D인데 하필이면 둘 다 이렇게 매달았어. 병렬이 있더라도 이렇게 매달았으면 어느 방향의 전류만 허용하는 거야? 이쪽 방향의 전류는 허용을 하는 거야. 둘 다 허용하는 거지. 근데 반대 방향 전류가 유도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들 둘 다 그걸 막아주지. 그러면 유도 전류 안 누르면 돼. 전자기 유도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보면 들어가기 직전에는 C만 켜지고 나온 직후에는 D만 켜진다고 했으니까 C와 D는 같은 방향으로 단 거야, 반대 방향으로 단 거야?
다른 방향으로 단 거지. 한 경우에는 C가 허용하고 반대 경우에는 D가 허용하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 N극 S극 방향은 따로 없네. 오케이, 그럼 가보자. 기억. A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동안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3g다. 느낌이 오잖아. 4분의 3g라는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야? 우리는 어차피 가속도 값을 못 구해. 자기 이력이 크기가 어떻게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표현할 수 있어도 자기 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 4분의 3g이다. 계산을 못 하거든. 그러면 4분의 3g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4분의 3g였을 거야. 자, 뭐 수능까지 우리 갈 사람들은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자, 얘 3m 달아놨으니까 얘 무게 3mg. 전체 힘 mg. 껐는데 왜 전체 힘 4m. 그러면 전체 힘이 아니라 질량 4m. 4m분의 3mg. 요게 전체 가속도다, 맞지? 그러면 딱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얼마예요? 4분의 3g다, 그죠? 4분의 3g는 아니잖아. 자기력 작용한다며. 둘 중에 하나는 켜진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틀렸다. 4분의 3g보다 뭐가 맞아? 크다야, 작다야? 작다.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로 힘을 받아, 자기력은? 이쪽으로 힘을 받자. 니은. CD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어딨노? CD. C가 켜지고 D가 켜지고 다른 조건이니까 전류의 방향 반대겠지. 얘는 틀렸고. 이거 A가 솔레노이드에 들어가기 직전 A와 솔레노이드 사이는冲력이 작용한다.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A가 지금 이 상황이네. 그러면 얘가 얘를 밀어야지. 미는 방향으로 힘을 줄 거니까冲력 작용한다. 맞죠? 나온 직후는 인력이겠지. 나가고 있으면 잡아당길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는 요 식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조금만 이따가 틀게. 저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자, 일단은 요 파이비. 자, 자기 선속하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의 곱으로 나타냈잖아. 자기 선속,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총선의 개수는 뭐랑 뭐의 곱으로 나타냈어? 밀도와 면적의 곱으로 나타냈다, 맞지? 선의 개수는. 그래서 밀도의 의미인 뭐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 밀도의 의미인 자기장과 면적의 곱으로 자기 선속을 나타낼 수 있었죠. 자, 얘가 변해도 유도가 될 거고, 얘가 변해도 유도가 되고, 다 변해도 유도가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얘 변화에 좀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그대로고 자기 장이 변한다, 이 말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자, 면적은 그대로 있어요. 자, 처음에는 뭐 이 정도 밀도인 자기장의 안에 있었겠지. 근데 무슨 상황인지 묻지만 조건이 좀 변해서 여기에 자기장의 밀도가, 자기 선속의 밀도가 계속해서 좀 더 강해진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변화를 겪는 거잖아. 총선의 개수가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총 자기력선의 개수가 커진다, 맞지?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겠노?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겠지. 그러면 감싸지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거다.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면적의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으니까 A는 변화가 없으면 델타 밖으로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델타 T분의 델타 B.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면 일단 이 Y축 자체가 지금은 자속이다, 맞지? Y축을 항상 봐야 돼. Y축이 자속이니까 자속의 시간 그래프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델타 X분의 델타 Y겠죠. 그러면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이란 뜻이 됐으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뭐예요? 유도 전압이다, 맞지? 그러면 기울기가 크면 유도 전압이 큰 거고 기울기가 작으면 유도 전압이 작은 거고 기울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증가한다, 감소하는 변화다 했으니까 변화의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 유도 전압의 방향도 반대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0에서 T1과 T1에서 T2, T2에서 T3 비교해보래. 그래도 너네 멀리서 보기에도 이거보다는 이게 좀 가팔라 보이지? 자, 그렇게 해서 비교해보자. 자, 일단은 유도 전류는 안 흘러. 변화가 없잖아. 얘는 유도 전류 자체가 안 흐르는 시간대고. 자, 유도 전류가 요때랑 요때는 흐른다. 흐르는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언제 더 많이 흐른다. 가팔은 얘가 더 많이 흐른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유도 전압도 서로 반대 방향이다. 까지 비교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건 맞아. 변하니까.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요 시간대 안에서 어떻게 되나? 일정하다 해야 돼. 일정하다. 자, 기울기 자체가 유도 전압이야. 기울기가 유도 전압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면 유도 전압이 커지면서 증가하는 거지. 근데 0에서 T1까지 기울기는 있긴 있지만 변하지 않잖아.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유도 전류는 일정하다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각 시간대의 유도 전류는 각각 일정하게 유도가 될 건데 유도되는 정도는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크다. 그래서 그 유도되는 정도를 이제 여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먼저 부호로는 이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인지는 몰라. 그냥 이제 그 형식적으로 자속이 증가하는 플러스 기울기니까 유도 전압은 반대로 마이너스 전압이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그리고 이때는 전압이 유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때는 전압이 유도가 되는데 일정하게 유도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보다는 크고 방향도 반대고. 이 정도로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 그래프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지금 방금 전에는 Y축 자체가 자속이었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 자체가 그냥 유도 전압을 의미한다 됐어요. 자, 그럼 지금 나오는 요 그래프는, 밑에 그래프는 Y축이 자속이 아니야. 자기장이야,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와 변화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 전압이 결정되진 않고 이거랑 뭐의 곱으로 결정되는 거야? 면적의 곱으로 결정되는 거야. 자, 자기장의 변화는 자속의 변화라기보다는 자기장의 변화가 자속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데 자기장의 변화는 밀도의 변화다, 맞죠? 자, 같은 값으로 밀도가 변하더라도 면적 자체가 크면 많은 변화를 겪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우리한테 주면 뭐도 챙겨야 돼? 면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챙겨야 돼.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밑에 요 그래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자기장의 시간당 변화 나와 있네. 자, 자기장의 시간당 변화 나와 있으니까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델타 T분의 델타 B의 의미일 거다. 자, 만약에 지금 요 상황이 모두, 자, A 구간, B 구간, C 구간 모두 이 우리가 뭔가 기준으로 하는 면적의 크기는 모두가 일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자기 이력선의 밀도의 시간당 밀도의 변화에 면적을 곱해야 이게 자속의 변화이기 때문에 얘가 유도 전압을 결정하는데, 뭐 음이 붙겠지? 결정하는데 얘는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결국 이제 얘만 비교하면 되잖아. 자, 비교는 아까 앞에서랑 똑같이 비교할 거예요. 기울기인데 기울기 자체가 결정하는데 기울기가 얘가 더 가파르네. 그러면 A 구간에서 유도가 많이 될 거다. C 구간보다. 그리고 B 구간은 유도가 되지 않는다. 유도의 방향은 A 구간과 C 구간이 서로 반대다. 유도되는 정도는 A 구간과 C 구간에서 각각 일정할 거다.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볼 건데, 일단, 영역 1 자기장과 영역 2 자기장에 우리가 살펴볼 도선은 이 정도 크기야. 자, 그러면 이 도선의 내부 면적, 요 안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를. 자, 일단은 둘 다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맞지? 그 상황에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고 있네. 자, 시간 쪼개야 될 것 같아. 요런 그래프 보면 시간대를 뭐랑 뭐로 쪼개면 되겠노? 변화가 바뀌는 시간대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0에서 2초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일단은 1번 자기장은 그대로 안 변하잖아. 그러면 1번은 신경 안 써도 돼. 변화가 없으니까. 자, 2번 영역 때는 3에서 2로 줄어드네. 몇 초 만에? 2초 만에. 요런 변화를 겪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B가 음인데 2초 만에 1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죠? 자, 근데 요걸로 끝내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밀도의 변화야. 여기에 뭐를 곱해야 자속의 변화가 돼. 면적을 곱해줘야지. 그러면 얘는 지금 2번 영역대가 변하니까 얘 면적을 곱해야지. 그래서 2를 곱해서 지금 요때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1이 될 거다 이거지. 1. 자, 그 다음에 2초 이후는, 자, 2초 이후에는 2번 영역대는 변화가 없어. 여기에 자속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고 얘가 변하는데 얘 기울기가 이때랑 똑같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죠? 자, 그러면 0에서 2초랑 2초 이후에 유도되는 전류를 보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기울기가 같다고 같은 건 아니야. 밀도의 변화는 같은데 이 밀도랑 관련된 면적이 다르잖아. 얘가 같은 변화를 겪더라도 얘가 얘보다 면적이 2배 더 크니까 2배 더 많은 개수가 변할 거야. 그래서 유도되는 전압은 이때보다는 절반이겠죠, 절반. 2분의 1 유도. 자, 유도 방향을 봅시다. 유도 방향은 두 자기장은 영역이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인데 0에서 2초나 2초 이후나 전부 다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다, 맞죠? 약해지고 있으니까 얘 입장, 이 면적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자속이 작아지네. 그러면 유도 방향도 들어가도록. 그래서 감싸시면 전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면 돼. 이게 어차피 도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영역은 변하지 않고 이 영역만 변해서 유도가 되더라도 전체 전류는 이렇게 따라 흘러야 돼.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계속 흐를 거다 이거죠. 이때랑 이때는 변화의 방향은 같은 거잖아. 그래서 같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되 전류의 세기는 0에서 2초일 때가 2배 더 크다. 오케이. 자, 다음도 이것도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이 이렇게 돼 있고 금속고리.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일단은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맞죠? 자, 원형 도선 전류 방향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네. 그러면 시계 방향 감싸 지어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 그러면 지금 원형 도선은 자기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이거지. 자, 근데 금속고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깊게 볼 면적은 이 면적이에요. 자,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크기는 뭐에 비례했어?
원형도선의 전류가, 우리 어차피 중심에서밖에 자기장 체크 안 하거든. 원형도선의 전류가 전부 다 중심에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고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 자기장을 만들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그 전류 I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단다. 자, 그럼 먼저 0에서 2t 잘라서 볼게요. 0에서 2t 사이에서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고 있어. 변화가 생겼나 안 생겼나? 생겼지.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자,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지? 어차피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I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그러면 자기장의 시간당 변화율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일정하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랑 면적이 곱해져서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면적도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계속 일정한 유도 전류가 흐를 거다 이거지. 0에서 2t까지. 마찬가지로 2t 이후에도 이때까지 일정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유도 전압도 계속 일정할 거다 이거지. 자, 이제 비교. 앞에하고 뒤하고. 얘들 둘은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겠죠. 자, 얘부터 체크해보자. 얘는 전류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쪽 전류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강해지네. 그러면 유도는 반대로 이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감싸지면 이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식의 방향. 요때는 이쪽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도와주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이 식의 방향. 유도 전류의 세기는 기울어진 정도. 얘가 얘보다 가팔라 보이니까 얘가 얘보다 더 세게 유도할 거다. 몇 배 가팔라 넣어? 어차피 같은 Y값 찍었는데 2t 만에 3t 만에 찍었으니까 기울기에 B가 3대 2. 그래서 유도 전류도 3대 2로 그릴 거다. 그게. 오케이. 자, 가보자. 자, 일단은 Y축 보면 Y축이 자속. 자속이면 이것만으로 이미 뭐야? 다 계산해놨지? 밀도랑 면적을 곱한 값을 다 계산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울기만 살펴보고 바로 유도전압이다 해도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뭐 0에서 2t0, 2t0에서 3t0 그 이후 이렇게 비교하겠네. 기니디 보면 기억. 유도전류의 세기는 0에서 2t0까지 사이에서 증가한다. 맞나 틀렸나? 자속이 크다고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아니고 자속의 변화율이 유도전류를 만드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증가한단 말인데 유도전류는 일정한 유도전류가 흐른다 해야지. 얘는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 유도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5T0일 때가. 자, 이때랑 이때 비교한다. 이때. T0일 때 기울기는 이 정도. 5T0일 때 기울기는, 변화의 기울기는 이 정도네. 그러면 기울기가 더 가파른 요때 T0일 때가 더 크다. 맞죠? 이거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서로 같다. 자, 방향은 변화의 방향.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기 때문에 방향이 같다 하면 틀렸지. 방향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림 보면 요거 답은 요렇고 요거 이제 뒤에 활용 문제에서 나올 건데 자, 전자기 유도 이용해서 뭐 하는 애요? 우리 그 휴대폰 무선 충전 있잖아. 그거 원리야. 자, 휴대폰 안에는 휴대폰 안에 보면 원형도선으로 코일이 있다고, 코일이. 그러면 자기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원형 패드, 충전 패드 위에는 얘가 만드는 계속 변하는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안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면 충전이 안 돼. 자, 얘가 자기 주변에 올라가는 자기장이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가는 자기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변하는 자기장을 만든다고, 얘가. 그러면 이 변화하는 자기장 안에 얘가 고리가 들어갔잖아, 고리가. 그러면 이 고리에 계속해서 뭔가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 그 전류가 유도가 되면서 안에 있는 뭐 축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충전을 원리가 하고 이런 거 나오면 전자기 유도 현상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자기장의 시간당 세기 변화. 자, 일단은 Y축이 자속이 아니고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B. 아직까지 얘는 전압을 완성짓진 않아. 여기에 어떤 면적이 겹쳐져 있냐까지 되어야 얘가 유도 전압을 만들어낸다. 음으로. 자, 근데 요 문제는 특별히 면적이 바뀌는 것 같지 않나? 그냥 얘 박아놨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면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요것만 비교하면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뭐 다이오드도 아니고, 뭐, DND 가보자. 기억. 1초일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자, 1초일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에 걸려있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감싸시면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B 저항 R, 저항 A. 그래서 A 저항 B라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 3초일 때는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유도 안 된다 하면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0이다. 기전력 전압이라 생각하면 돼. 맞고. 이거 5초일 때, 1초일 때의 3분의 2배이다. 기울기만 비교해주면 된다 했으니까 5초 요때. 자, 얘랑 얘 비교하면 되는데 일단 뭐 상황이 그냥 틀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초일 때가 1초일 때 3분의 2란 거는 작다는 거잖아. 작진 않지. 뭐 2배네 2배. 기울기가 2배인데 3분의 2배다 했으니까 틀렸지. 이거는 뭐 어떻게 잘못 보면 이런 오답을 내겠노. 낚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완전 틀린 얘기하는 것 같아. 응. 오케이. 자, 요 문제는 여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자기장이야. BT 그래프야, BT 그래프.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도 얘예요. 자, 그러면 0에서 4t까지는 뭔가 그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고 4t 이후에는 유도 자체가 안 돼요.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안 변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자기장이 0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음의 부호인 자기장이고 여기는 양의 부호인 자기장이니까 지금 음량이 적혀있네.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한대.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었다가 여기 영역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으로 요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2t니까 자, 2t초를 기준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이건 맞는 얘기야. 자, 그러면 2t초를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유도가 되는 정도는 변할까? 일단 방향 말고 세기. 유도가 되는 정도는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하니 기울기가 결정했잖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계속 일정해.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계속 일정하게 가될 거야. 자, 근데 방향. 자, 우선 이때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이거 보통 수학에서는 증가함수라고 표현하잖아. 맞지?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2가 큰 거야? 마이너스 1이 큰 거야? 마이너스 2가 큰 거야. 방향을 나타낼 뿐이라 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보라 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해야지. 약해지고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야. 어느 방향으로 유도해야 돼?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그래서 감싸지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하겠죠. 자, 그 다음에 2t초 이후. 2t초 이후에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어? 이제 이거 똑같이 하면 돼.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세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유도해야 돼? 들어가게 유도해야지. 감싸지면 얘도 시계 방향이야. 자, 그러면 2t초 전후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변했다. 맞나 틀렸나? 틀린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유도 전류의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 기울기의 부호가 결정한다는 거야. 자, 2t초 전후로 보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약해지고 나오는 자기장이 강해지고 있어. 근데 변화의 방향으로 보면 이 두 변화는 어떻다? 같은 변화인 거예요. 같은 변화. 반대로 얘기해도 들어가는 게 강해지는 변화와 나오는 게 약해지는 변화는 둘 다 어디로 유도하게 돼 있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울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도 0을 지나갔다 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모든 상황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변하는 상황이 아니야. 다 같은 변화인 거야. 같은 변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기가 양이다, 음이다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결정난다 이거지. 자기장의 방향이 뒤집히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기억. 0초부터 2t초까지 금속골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점점 증가한다. 이런 게 틀린 거야.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해야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니은 t초일 때 금속골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t초일 때와 3t초일 때 지금 방금 우리가 봤듯이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같다 안 맞죠. 그 다음에 디귿 5t일 때 금속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5t 안 흐르네. 흐르지 않는다. 맞죠. 네, 넘어갑시다. 똑같네. 그래프가 똑같다 얘. 한번 풀어보자. 방금 우리가 푼 그래프랑 똑같네.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T0일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P 저항 Q 방향, 이 방향.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지금 유도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됐다는 거니까 감싸지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근데 T0초일 때 상황을 보니까 여기 음의 자기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음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지. 자, 어떤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져야 내가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야. 나오는 방향이 약해지면 나오는 방향 유도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음으로 표현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고 양으로 표현된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그러면 기억. B의 방향은 T0일 때 수직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나온다 돼야지. 다음 니은 3T0일 때 저항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자, 3T0는 T0랑 다르지 않아. 유도 전류의 방향이 똑같아. 자, 그러면 P 저항 Q다 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저항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8T0랑 2T0 비교해. 8T0, 2T0. 자, 이거 2T0도 2T0일 때 딱 2T0일 때 유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장을 순간적으로 0을 찍었을 뿐이지 자기장이 0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0을 찍으면서 변해가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ETG를 때도 유도되는 거야. 자기장이 0이라고 유도 안 된다 하면 안 돼. 변하니까. 그래서 ET0랑 비교하라 하면 기울어진 정도 얘가 얘보다 더 가파르네. 그러면 ET0가 더 크다. ET0 1대보다 얘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다음 거 한번 보자.
자, 일단은 그래프는 또 델타 T분의 델타 B. 기울기가 요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만으로 유도 기전력 전압이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변하는 영역의 면적을 곱해줘야 한다 이거지. 자, 근데 뭐 조금 재미없게도 여기 같은 영역에 1번 영역이 변할 때는 여기에 겹쳐져 있잖아. 2번 영역이 변할 때는 여기 겹쳐져 있는데 지금 겹친 면적이 같다 맞지? 그러면 신경 쓰지 않고 이거 자체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거지. 자, 자기장 방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1번과 2번을 지금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공통으로 줬어.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이제 쪼개겠지. 쪼개보자. 어, 시간 영역대로 당연히 이때랑 이때 두 개로 쪼개겠다 맞지? 먼저 0에서 4초 어떻게 변하고 있니? 그런 거지. 자, 0에서 4초는 두 영역 모두 변하니까 신경 써야 돼. 1번 영역은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 기울기가 4초 만에 B제로 변했으니까 4분의 B제로 이렇게 변했어요. 자, 뭐 엄밀히 따지면 요 면적이 A라면 뭐 이만큼 이제 유도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2번 영역은 자기장이 A 겹쳐졌는데 기울기가 6분의 B제로. 그러면 자, 6분의 B제로로 요만큼 유도를 하겠지. 자, 근데 얘네들 두 개의 변화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빼져야 돼, 더해져야 돼. 1번 영역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강해지고 있잖아. 2번 영역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약해지고 있잖아. 이 두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하는 애야,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애야. 반대지. 들어가는 게 세지는 거나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거는 반대지, 완전. 그래서 얘네들 둘은 반대로 유도할 거니까 빼야 돼요.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빼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만큼? 12분의 B0A만큼 유도하겠지. 유도의 방향은 둘 중에 얘가 이겼는데 이 방향의 변화가 들어가는 게 강해지는 변화니까 들어가는 게 강해지면 나오도록 유도해야지. 그래서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일 거다. 자, 요게 이제 0에서 4초. 자, 0에서 4초랑 4초 이후 비교합시다. 4초에서 6초. 4초에서 6초는 1번 영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안 변하니까. 그러면 2번 영역만 변하니까 2번 영역의 변화는 어차피 아까 요거랑 같다 맞죠? 그러면 6분의 B0A만큼 변할 거다. 유도할 거다 이거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아까는 우세한 게 이게 우세했잖아 맞죠? 지금은 어차피 얘 안 변하고 감소하는 게 만들 거니까 이때랑 전류 방향은 반대로 유도하겠지. 그래서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그 크기는 6분의 B0 A만큼 유도할 거다.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어 아래 전류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2초일 때와 5초일 때 서로 반대다. 서로 반대됐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초일 때와 5초일 때 12분의 B0 6분의 B0니까 요때가 두 배 더 크네. 그러면 2초일 때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4초부터 6초까지 아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한다.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많이 걸리는 거잖아. 이거 하면 되지. V는 IR 할 때 요 V가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지. 그래서 전류가 누가 더 많이 흐르니 아니네. 4초에서 6초까지네. 그러면 4초에서 6초까지 전압은 감소한다 하면 전류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틀린 거지. 4초에서 6초까지 변화가 일정하잖아. 변화가 일정하니까 전류도 일정하게 유도될 거고 전압도 일정하게 걸린다 해야지. 감소한다 했으면 틀렸죠. 오케이. 다음.
자, 12-1번 하고 있다. 자, 요거 한번 비교해보자.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쪼개고, 자, 좀만 이제 비교하는 것만 빠르게 가볼게. 뭐 A 이런 거 안 곱하고. 자, 일단은 0에서 2t초까지는 1번 영역만 볼 거예요. 1번 영역만 보는데 1번 영역의 겹친 면적이 S0. 자, 그러면 S0 겹쳤고 밀도의 변화가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2번 영역. 자, 2번 영역의 변화. ES0 겹쳤고 기울기는 이 정도. 곱으로 결정 날 건데 이 기울기가 딱 이 기울기에 딱 바로 절반이다,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절반인데 그 대신에 면적이 2배로 많이 겹쳐져 있으니까 0에서 6t일 때까지 유도 전류의 세기는 똑같이 흐를 거다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방향. 변화의 방향은 얘나 얘 기울기가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도 모조리 같다 이거죠. 그러면 0초부터 6t10초까지 그냥 계속해서 전류가 동일하게 흐를 거다. 맞지? 기울기 절반 맞지?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유도 전류의 방향은 t일 때와 3t일 때가 반대다 했으니까 틀렸어.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t일 때가 6t일 때보다 크다. 계속 같지? 계속 틀렸고. 디귿. 4t일 때 유도 전류 방향 구하래. 자, 4t. 굳이 뭐 0에서 어려운 거 구할 거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하면 돼. 전부 다 같다 했잖아.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수직으로 나오는 게 양이니까 얘는 지금 수직으로 나오는 양의 자기장이 증가. 그러면 나오는 게 증가하는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 들어가게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이다. 이거 맞죠? 네, 답 13번. 자, 얘도 개념 확인해서 아까 해봤으니까 바로 갑시다. 자,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하게 감소하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됐으니까 전류 방향 반대로 뒤집고 자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보다 3대2로 가파르니까 전류도 많이 유도되고 근데 전류의 세기가 이 시간대 요 안에서 또는 이 안의 시간대에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틀린 거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T초하고 2T초 사이에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이런 게 틀린 거다. 그 다음에 니은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전압은 T일 때가 3T일 때보다 크다. T초가 더 가파르니까 크다. 맞죠? 이거 3T와 4T 사이의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금속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같다. 자, 3T와 4T 사이에서는 지금 이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약해지는 상황이지. 자, 원형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요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얘가 약해지니까 얘도 약해지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랑 똑같이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똑같은 자기장을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 만드는 방법이 얘의 방향 그대로 얘도 그러면 똑같은 자기장 만들겠다. 그래서 방향이 같다 했으니까 얘는 맞죠.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얘는 변화를 주는데 두 가지 변화를 줘요. 처음에는 0초부터 2초는 이 원형 고리 자체가 이 도선,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근원, 직선 도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으로 뭔가 변화를 겪고 그 다음에 2초 이후에는 얘는 여기에 가만히 두는 거야. 가만히 두고 얘의 전류가 증가하는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물어보자. 0초에서 2초랑 2초에서 4초는 같은 방향의 변화를 겪습니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얘기지. 왜냐하면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얘가 멀어지는 변화는 어떤 변화야? 얘가 지금 자기장이 약해지는 곳으로 가잖아. 얘를 통과하는 어떤 자속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겪고 있는 거지. 근데 얘를 여기 가만히 두고 얘 전류를 키우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강해지는 변화를 겪고 있잖아. 변화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맞지? 그러면 유도 전류도 당연히 반대로 흐를 거야. 요 시간대는. 자, 일단 차이는, 자, 얘 전류 방향 보니까 얘의 오른쪽 면, 이 오른쪽 면에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네. 자, 얘는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대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 약해진다, 맞지? 그러면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감싸주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다. 자, 근데 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맞나? 일정한 속력은 있을 거예요. 어디 있나? 일정한 속력. 얘가 일정한 속도 V로 멀어지는 거야.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0초에서 2초까지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정하다. 뭐겠노? 변화의 정도를 보면 돼. 변화의 정도. 자, 속도가 같다는 의미는 변화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얘가 1초당 가는 거리가 일정하다는 의미잖아.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m, 같은 1m를 갈 때마다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같은 간격을 갈 때마다. 줄어들겠지. 멀어지고 있으면 줄어들잖아.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계속 일정하겠나? 아니겠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거리에 대해서 일정하게 줄어드는 자기장이 아니잖아.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잖아. 그러면 어떻게 줄어들어? 자기장이 이렇게 줄어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랑 가까이에 있을 때는 내가 1m만 가도 이만큼 줄어든다고. 자기장이. 근데 얘랑 멀리 있을 때는 같은 1m를 가도 요만큼밖에 안 줄어. 우리는 변화가 중요한 거니까 같은 거리를 계속 이동하더라도 얘가 겪는 변화는 점점 줄어들겠지. 맞니? 변화가 점점 줄어드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도 점점 감소한다 해야지, 감소한다.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감소한다 돼야 돼,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2초 이후에는 얘는 정지시켜 놓고 얘 전류가 변하는데, 자,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그냥 여기 그대로 들어오면 돼. 근데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도 뭐에 비례하다 했어? 전류에 비례하다 했잖아. 그러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자기장이 증가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 해야 돼. 일정하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약해지도록, 나오도록 감싸지어주면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 기니디 보면 기억 0초부터 2초까지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예, 틀렸어요. 감소한다. 돼야 돼. 감소. 니은 1초부터 3초까지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아, 1초일 때 3초일 때. 아, 반대 맞지. 2초에서 4초까지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얘가 일정하다지. 틀렸다. 예.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 D거자형 도서는
이제 두 번째, 아까 요시 유도 전압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결정난다. 근데 요 자기 선속은 밀도와 면적의 곱으로 결정나는데 지금 앞에서 계속 우리가 다뤘던 거는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밀도가 변해서 그래서 유도 전압의 형태도 이거 붙여야지. 마이너스 A 면적 곱하기 자기장의 시간당 변화율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했다면 지금 이제 상황은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장은 그대로 계속 걸려 있는데 이 통과하는 면적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면적이 계속 커지는 거지 또는 줄어들고 그러면 얘는 자기장은 그대로 계속 있는데 면적의 시간당 변화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2m고 얘가 3m라고 치자. 여기 면적 얼마고? 6이다 맞지? 자, 근데 여기에 이쪽 변이 이동한대. 얘가 이동을 하면 여기가 계속 생긴다고 치자. 자,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2m/s 한다. 그러면 속도가 2m/s란 말 자체가 가로 길이가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 2m씩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A는 시간당 면적 변화야. 그러면 1초의 면적이 얼마나 1초당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라고. 그러면 1초당 가로 길이가 2m씩 추가로 생기는데 세로 길이가 얼마니까? 2m니까 세로 길이도 중요해. 2m니까 1초의 면적이 얼마씩 더 추가로 생기는 거야. 4m 제곱씩 추가로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A는 지금은 플러스 4m 제곱 퍼 세크다. 1초에 4m 제곱씩 증가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된 이유가 뭐랑 뭐의 곱으로? 단위 시간당 가로 길이의 변화율. 이게 얘 속도야, 속도. 맞지? 맞습니까? 거기에 뭐를 곱해서? 세로 길이를 곱해서 요런 면적의 변화율이 나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디귿자 형태 도선 한번 볼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자기장은 안 변해. 얘들이 놓여있는 자기장은 B로 그대로야. 자, 근데 처음에는 요 막대가 금속 막대야. 금속 막대가 여기 있었어. 자, 그러면 도선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냐면 요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도선이. 그러면 요 면적만큼만 자속이 통과하고 있다, 맞지? 자, 근데 이 도체 막대가 금속 막대가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해서 여기 지나고 있대. 자, 그러면 얘는 점점 여기 면적이 커지잖아. 커지니까 이제 얘를 통과하는 밀도는 그대로지만 면적이 커지니까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개수가 증가한다, 맞지? 그럼 변화를 겪으니까 유도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면적, 얘가 이루는 면적이 시간당 어떻게 증가하는지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상황하고 똑같네. 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고 그러면 V가 결정짓는 게 단위 시간당 가로 길이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결정짓는다 이거지. 근데 가로가 아무리 길어져도 세로 길이가 너무 짧으면 면적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가로 길이의 변화율과 세로 길이 자체를 곱해줘야 면적의 변화율이 된다. 그러면 요 길이가 L이고 얘가 속도가 V면 지금 요 상황에서 델타 T분의 델타 A 면적의 시간당 변화율은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의 변화율 LV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면적의 변화율이고 자, 면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자속의 변화율이니까 여기에 뭐 곱하는 거야? 자기장 밀도 곱하는 거야, 밀도.
그래서 자기 선속의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 즉 유도 기전력 전압은 BLV 요 세 가지 항이 결정한다.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여기도 한번 보면, 자, 정사각형 안 할게.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얘는 속력은 일정한 V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자, 먼저 자기장의 영역은 여기 있잖아, 맞지? 자, 이 직사각형 도선이 여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 먼저 여기 영역을 제외한 바깥은 전부 다 자기장의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 도선이 여기서 막 움직일 때는 자기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생기나? 안 생기지. 그러면 유도될 필요가 없는 거야. 유도될 필요가 없고, 자, 고리가 여기까지 오면, 딱 여기까지 오면 이제부터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다, 맞지? 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겹치게 되면 이 겹친 면적 때문에 뭔가 자속이 생기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변화를 겪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가 유도하는 기전력은, 전압은 뭐랑 뭐랑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빨리 들어가면 뭐가 좋아? 겹치는 가로 길이가 빨리 증가하지. 요것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잘 일으킬 거 아니야. 또 가로가 많이 겹쳐도 세로가 너무 짧으면 면적이 어차피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가로 겹치는 면적은 가로 길이도 있지만 세로 길이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가로 길이의 시간당 변화율에 세로 길이까지 곱해주면 초당 면적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고 있냐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면적의 변화에 자기장까지 곱해주면 자속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냐 하는 의미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식이랑 똑같아. 요 값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노란색 상태부터 파란색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변할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결국은 변하기 때문에 파란색 상태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얘 입장에서 변화를 또 겪어 안 겪어? 겪지 않는다 이거지. 자속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자속이 변하냐가 상관 있는 거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는 안 되면 돼. 그래서 유도 전류가 안 흐를 거고,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도 뭐야? 나가는 것도 얘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변화인 거야. 그래서 변화를 겪기 때문에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모든 조건이 같다면 0에서 B고 다시 B에서 0으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속도도 일정하다면 유도되는 정도가 변할 필요는 없다. 근데 방향은 들어갈 때는 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나갈 때는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변화잖아. 그러면 변화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유도되는 방향도 서로 반대일 거다.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살짝 뭔가 마름모로 좀 기울었다, 맞지? 자, 요런 형태와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던 요런 형태의 차이는, 자, 얘도 그렇고 속도는 일정한 속도로 들어갈 거야. 자,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는 것은 얘들 둘이 뭐가 같다는 거야? 초당 겹치게 되는 가로 길이의 변화가 같다는 거지. 근데 얘는 계속 들어가도 가로 길이에 변하니까 얘는 일정하게 면적이 변할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면적이 잘 안 생겨. 세로 길이가 너무 작아서. 근데 점점 세로 길이가 겹치는 세로 길이가 길어지겠지. 그거는 지금 요 형태에서 요 길이를 의미한다, 맞지? 요 길이가 점점 길어질 거니까 똑같은 속력으로 들어가도 변화를 많이 겪게 될 거다. 이거지. 언제까지?
딱 요 최고로 세로 길이가 길어질 때까지. 그러면 요 마름모 형태의 도선이 요렇게 될 때까지. 여기서 요 절반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자, 증가하다가 여기서 반을 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겹치는 세로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0이 된다, 맞죠? 그래서 변화를 또 점점 잘 못 겪게 될 거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유도 전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자, 요 길이는 만약에 맞춰놨다 하자. 여기 길이랑 얘 흰색 요 길이를 서로 똑같이 맞춰놨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완벽히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얘가 완벽히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겠지. 자,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 동안 유도 전류의 세기가 변할 필요가 없어. 계속 일정하게 흐를 거야. 근데 얘는 처음에는 유도 전류가 잘 안 만들어. 그치겠지? 0에서 출발하겠지. 근데 점점 유도 전류 세기가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0 될 거다 이거지. 요 최고점 값은 얘를 넘냐 안 넘냐 결국 요 길이가 요 길이에 비해서 기냐 안 기냐 뭐 그 차이야. 밑에 내려갈 수도 있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일정하게 증가한대. 일정하게. 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왜 그렇게 했노? 이 유도 전류고 시간이야. 자,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마름모잖아, 맞지? 이거는 무슨 마름모로 하나? 정마름모. 그런 말 없나? 자, 이게 지금 속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게 들어간다, 맞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들어간다, 맞지? 근데 얘가 요게 45도라고 치자, 45도. 45도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얘가 들어간 길이만큼 여기 길이가 생기잖아.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면 여기 세로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한번 봅시다. 자, 요거랑 이제 뭐 절반씩 들어가는 거 요런 것만 이제 좀 다음에 요분 나름 끝이다. 오늘 파동까지 나가겠다. 자, 나갈 수 있겠다. 기쁨의 목소리였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얘가 여기서부터 속도의 변화는 안 줄 거야. 여기서부터 완전히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변화를 겪냐면, 자, 요까지 왔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겪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영역들의 가로 길이, 가로 너비가 이 들어가고 있는 도선의 가로 너비보다 크다, 맞지?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 얘가 여기 길이보다 여기 길이가 기니까 얘가 여기에 완벽히 속해서 지나가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변화를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는다 했으니까 유도가 안 되는 시간대가 계속해서 조금씩 일어날 거야. 예를 들어서 요게 5네. 5고 얘는 뭐 2라고 하자. 자, 이 다 센티미터야. 센티미터니까 얘 1cm per sec라고 해볼게. 자, 요때부터 카운트하자. t는 0초. 자, 0초부터 그 다음에 얘가 완벽히 들어가는 데까지 몇 초 걸려요? 가로 길이 2cm다 했잖아. 2초 걸린다, 맞지?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유도가 될 거야. 근데 2초부터 그 다음에 요 끝변이 여기 걸칠 때까지 유도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거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2초부터 5초까지는 유도가 안 일어날 거다 이거야. 다음에 또 얘가 완벽히
여기로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또 유도가 될 거고,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나머지 3초는 유도가 되지 않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유도되는 상황.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과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과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는 상황. 총 4가지 변화를 겪을 거다. 하나만 뚫으면 나머지는 해결될 것 같아. 자, 먼저 여기서 여기인데 우리가 되게 편하게 여기는 0이니까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생기는 것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냥 0에서 B0로 넘어가니까 B0만큼의 밀도가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의 변화율로 유도 진압이 결정됐다 맞죠? 요게 첫 번째 구간 들어갈 때 얘가 겪는 변화잖아. 유도 전압. 그리고 그 방향은 아무것도 없다가 들어가는 게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감싸주면 이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요 상황 한번 보자. 요 상황. 여기 상황. 자, 여기서 1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먼저 딱 직전 요 상황 볼게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B0 정도 밀도가 얘를 다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면적은 사라졌어? 여기 면적은 사라졌단 말이죠. 사라지고 여기에 면적이 추가됐잖아. 어차피 초당 1초당 면적은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이만큼 이제 시간당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자, 근데 사라지는 것도 고려하고 넘어가는 많아지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거 B가 하나 사라지고 들어가는 거 B가 2B가 생기면 얼마나 변화를 겪는 거야? 들어가는 거 B만큼 증가하는 변화를 겪는 거지. 요 면적이 2B로 대체되는 것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변화량이니까 얘는 앞에 B자리에 누구 적어줘야 돼? B제로 적어줘야지, B제로. B제로가 2B제로 되는 거나 0에서 B제로 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다 이거지. 변화의 방향은 들어가는 B보다 들어가는 2B가 됐으니까 좀 더 들어가는 게 강해지겠네. 그러면 또 나오게.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흐를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영역으로 들어갈 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들어가는 와중에 보면, 자, 얘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면적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면적이 추가된다, 맞지? 그러면 뭐가 뭐로 대체돼서 바뀌는 것 뿐이야. 들어가는 2B가 나오는 B로 대체되는 거다, 맞지? 자, 이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 아무거나 해도 돼. 들어가는 게 사라지잖아.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변화라고 해도 되고, 나오는 게 새로 생기잖아. 나오는 게 강해지는 변화라고 해도 돼.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게 약해지면 들어가게. 나오는 게 새로 생기면 들어가게. 어차피 들어가게 유도할 거니까 얘는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오를 거다 이거지. 전류의 세기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변한 것도 아니고 세로 길이가 변한 것도 아니고 얘 속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요 B자리 요 앞에 B자리는 새로 생기는 정도 변화 정도 들어가는 2B는 그 면적이 들어가는 2B가 나오는 B로 대체됐지. 그러면 얼마만큼 변한 거야? 3B제로만큼 변한 거다. 그죠? 3B제로. 마지막 최종 밖으로 나갈 때도 변화.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 B제로 사라지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 B제로 LV 유도 전류의 방향은 나오는 게 사라지고 있으니까 나오도록 감싸지면 이렇게 줄어들면 도와주는 방향 늘어나면 반대로 뒤집었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나머지는 또 저 문제 가서 또 한번 해보자. 자, 얘인데 얘는 요거 좀 해보려고 요거. 얘 밑에 시도선. 자, 지금 방향은 읽어 놓을게. 지면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 자, 얘가 지면으로 들어가고 얘는 나오는 방향. 항상 우리는 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얘랑 얘 변화인데 기준을 한번 잡고 이제 풀어보자. 자, 요 A 도선의 지금 상황에서 흐르는 전류를 방향은 플러스, 전류의 세기는 I라고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얘에 대해서 얘를 평가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자, 먼저 얘나 얘는 어차피 똑같은 세로 길이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 뭐만 다른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겪는 상황만 다른 거잖아. 자, 얘는 어디가 사라지고 들어가는 비가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나오는 이비가 생긴다, 맞지? 그러면 얼마만큼 변하는 거야, 총? 3비만큼 변하는 거야. 3비만큼. 얘는 0에서 2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2비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정도가 얘보다 3분의 2밖에 안 변하니까 유도되는 전류도 쟤를 I로 기준했으니까 3분의 2I가 유도된다. 자, 방향은 변화의 방향. 얘는 들어가는 게 사라지고 나오는 게 생기고 얘는 나오는 게 생기고 얘들 둘은 같은 방향의 변화예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 이제 얘를 좀 해결해 보자. 자, 얘는 각 영역을 절반씩 겹쳐서 들어가고 있어. 속도 자체는 V로 똑같아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변화를 겪을 때는 그냥 잘라서 비교해 주면 돼. 아까 1번 영역, 2번 영역 하듯이. 자, 요만큼 잘려서 여기는 얼마만큼 변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B로 들어갔잖아. B만큼 변하고 있고. 어? 어. 자, 여기는 얼마만큼 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2B만큼 변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얘 전체로 보면 우리는 얘가 전체니까 얘 전체로 보면 들어가는 B가 생기고 추가로 나오는 2B가 추가로 동시에 생기면 얼마만큼 변하는 거야? 들어가는 B랑 나오는 B가 같이 생기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B, 나오는 2B 추가로 생겼으니까 나오는 B만큼 증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BLV를 적지 않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변화가 B면 여기 이 변화가 3B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이 길이가 통으로 다 들어가잖아. 얘는 요만큼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변화 자체로 보면 0에서 B로 들어갔을 때 B가 변했지만 길이가 얘보다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자기장에서 다 해결하자고. 0에서 B로 갔고 0에서 2B로 갔지만 각 변화는 몇 배 돼서 2분의 B와 B의 변화로 보자 이거지. 그러면 2분의 B 들어가는 거, B 나오는 게 서로 결어서 결과적으로 B로 적을 게 아니라 2분의 B로 적으면 돼. 그러면 나오는 2분의 B 증가로 갔으니까 마지막에 LV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변화의 정도는 얘랑 비교했을 때 6분의 1이네. 그러면 6분의 1i가 흐를 거고 변화의 방향은 나오는 게 증가하는 쪽이니까 얘도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다 플러스네. 오케이, 그러면 예. 요거 하고 좀 시작. 자, 요거 그냥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인데 여기는 나오는 B,
여기는 들어가는 산비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 4칸짜리.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있고, 하나는 내가 뭐 할지 알겠지? EV. 자, 속력도 다르면 고려해야 하는데. 자, EV로 들어간대. 요때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기준 잡아볼게요. 얘 전류 I로 표현해보자. 방향이 반대면 음이라고 하고, 같으면 양이라고 하고, 색이 비교해서 몇 I 흐른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되는 거야. 와, 와, 미쳤다. 맞죠? 0이제. 내 머릿속으로 분명히 여기 3칸 주고 여기 1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그래프다. 여기 B고 여기 3B인데 3칸 1칸이면 0이잖아. 변화 없잖아. 자, 미안, 미안. 그래서 좀 묘한 표정을 지었구나. 오케이. 바꿀게요. 여기 1칸, 여기 3칸. 자, 하니까 얘는 일정하게 면적이 변할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면적이 잘 안 생겨. 세로 길이가 너무 작아서. 근데 점점 세로 길이가 겹치는 세로 길이가 길어지겠지. 그거는 지금 요 형태에서 요 길이를 의미한다 맞지? 요 길이가 점점 길어질 거니까 똑같은 속력으로 들어가도 변화를 많이 겪게 될 거다 이거지. 언제까지? 딱 요 최고로 세로 길이가 길어질 때까지. 그러면 요 마름모 형태의 도선이 요렇게 될 때까지. 여기서 요 절반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자, 증가하다가 여기서 반을 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겹치는 세로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0이 된다. 맞죠? 그래서 변화를 또 점점 잘 못 겪게 될 거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유도 전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자, 요 길이는 만약에 맞춰놨다 하자. 여기 길이랑 얘 흰색 요 길이를 서로 똑같이 맞춰놨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완벽히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얘가 완벽히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겠지. 자,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 동안 유도 전류의 세기가 변할 필요가 없어. 계속 일정하게 흐를 거야. 근데 얘는 처음에는 유도 전류가 잘 안 만들어지겠지. 0에서 출발하겠지. 근데 점점 유도 전류 세기가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0 될 거다 이거지. 요 최고점 값은 얘를 넘냐 안 넘냐 결국 요 길이가 요 길이 비해서 기냐 안 기냐 뭐 그 차이야. 밑에 내려갈 수도 있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일정하게 증가한대. 일정하게. 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왜 그렇겠노? 이 유도 전류고 시간이야. 자,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마름모잖아 맞지? 이거는 무슨 마름모로 하나? 정마름모. 그런 말 없나? 자, 이게 지금 속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게 들어간다 맞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들어간다 맞지? 근데 얘가 요게 45도라고 치자. 45도 45도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얘가 들어간 길이만큼 여기 길이가 생기잖아.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면 여기 세로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한번 봅시다.
자, 요거랑 이제 뭐 절반씩 들어가는 거, 요런 것만 이제 좀 다음에 요즘 나름 끝이다. 오늘 파동까지 나가겠다. 나갈 수 있겠다. 기쁨의 목소리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얘가 여기서부터 속도의 변화는 안 줄 거야. 여기서부터 완전히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변화를 겪냐면, 자, 요까지 왔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겪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영역들의 가로 길이, 가로 너비가 이 들어가고 있는 도선의 가로 너비보다 크다, 맞지?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 얘가 여기 길이보다 여기 길이가 기니까 얘가 여기에 완벽히 속해서 지나가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변화를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는다 했으니까 유도가 안 되는 시간대가 계속해서 조금씩 일어날 거야. 예를 들어서 요게 5네. 5고 얘는 뭐 2라고 하자. 자, 이 다 센티미터야. 센티미터니까 얘 1cm per sec라고 해볼게. 자, 요때부터 카운트 하자. t는 0초. 자, 0초부터 그 다음에 얘가 완벽히 들어가는 데까지 몇 초 걸려요? 가로 길이 2cm다 했잖아. 2초 걸린다, 맞지?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유도가 될 거야. 근데 2초부터 그 다음에 요 끝변이 여기 걸칠 때까지 유도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거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2초부터 5초까지는 유도가 안 일어날 거다 이거야. 다음에 또 얘가 완벽히 여기로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또 유도가 될 거고,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나머지 3초는 유도가 되지 않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유도되는 상황.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과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과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는 상황. 총 4가지 변화를 겪을 거다. 하나만 뚫으면 나머지는 해결될 것 같아. 자, 먼저 여기서 여기인데 우리가 되게 편하게 여기는 0이니까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생기는 것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냥 0에서 B0로 넘어가니까 B0만큼의 밀도가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의 변화율로 유도 진압이 결정됐다, 맞죠? 요게 첫 번째 구간 들어갈 때 얘가 겪는 변화잖아. 유도 전압. 그리고 그 방향은 아무것도 없다가 들어가는 게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감싸주면 이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요 상황 한번 보자. 요 상황. 여기 상황. 자, 여기서 1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먼저 딱 직전 요 상황 볼게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B0 정도 밀도가 얘를 다 통과하고 있다, 맞죠? 자, 여기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면적은 사라졌어? 여기의 면적은 사라졌다, 맞죠? 사라지고 여기에 면적이 추가됐잖아. 어차피 초당 1초당 면적은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이만큼 이제 시간당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자, 근데 사라지는 것도 고려하고 넘어가는, 많아지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거 B가 하나 사라지고 들어가는 거 B가 2B가 생기면 얼마나 변화를 겪는 거야? 들어가는 거 B만큼 증가하는 변화를 겪는 거지. 요 면적이 2B로 대체되는 것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변화량이니까 얘는 앞에 B자리에 누구 적어줘야 돼? B0 적어줘야지, B0. B0가 2B0 되는 거나 0에서 B0 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다 이거지. 변화의 방향은 들어가는 B보다 들어가는 2B가 됐으니까 좀 더 들어가는 게 강해지겠네. 그러면 또 나오게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흐를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영역으로 들어갈 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들어가는 와중에 보면, 자, 얘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면적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면적이 추가된다, 맞지? 그러면 뭐가 뭐로 대체돼서 바뀌는 것 뿐이야. 들어가는 2B가 나오는 B로 대체되는 거다, 맞지? 자, 이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 아무거나 해도 돼. 들어가는 게 사라지잖아.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변화라고 해도 되고, 나오는 게 새로 생기잖아. 나오는 게 강해지는 변화라고 해도 돼.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게 약해지면 들어가게. 나오는 게 새로 생기면 들어가게. 어차피 들어가게 유도할 거니까 얘는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어릴 거다, 이거지. 전류의 세기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변한 것도 아니고, 세로 길이가 변한 것도 아니고, 얘 속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요 B자리, 요 앞에 B자리는 새로 생기는 정도, 변화 정도. 들어가는 2B는 그 면적이 들어가는 2B가 나오는 B로 대체됐지. 그러면 얼마만큼 변한 거야? 3B제로만큼 변한 거다. 그죠? 3B제로만큼. 마지막 최종 밖으로 나갈 때도 변화.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 B제로 사라지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 B제로 LV 유도 전류의 방향은 나오는 게 사라지고 있으니까 나오도록 감싸지면 이렇게 줄어들면 도와주는 방향, 늘어나면 반대로 뒤집었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나머지는 또 문제 가서 또 한번 해보자. 자, 얘인데 얘는 요거 좀 해보려고. 요거 얘 밑에 C도선. 자, 지금 방향은 읽어 놓을게. 지면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 자, 얘가 지면으로 들어가고 얘는 나오는 방향. 항상 우리는 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얘랑 얘 변화인데 기준을 한번 잡고 이제 풀어보자. 자, 요 A 도선의 지금 상황에서 흐르는 전류를 방향은 플러스, 전류의 세기는 I라고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얘에 대해서 얘를 평가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자, 먼저 얘나 얘는 어차피 똑같은 세로 길이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 뭐만 다른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겪는 상황만 다른 거잖아. 자, 얘는 어디가 사라지고 들어가는 B가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나오는 2B가 생긴다, 맞지? 그러면 얼마만큼 변하는 거야, 총? 3B만큼 변하는 거야. 3B만큼. 얘는 0에서 2B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2B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정도가 얘보다 3분의 2밖에 안 변하니까 유도되는 전류도 쟤를 I로 기준했으니까 3분의 2I가 유도된다. 자, 방향은 변화의 방향. 얘는 들어가는 게 사라지고 나오는 게 생기고 얘는 나오는 게 생기고 얘들 둘은 같은 방향의 변화예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 이제 얘를 좀 해결해 보자. 자, 얘는 각 영역을 절반씩 겹쳐서 들어가고 있어. 속도 자체는 V로 똑같아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변화를 겪을 때는 그냥 잘라서 비교해 주면 돼. 아까 1번 영역, 2번 영역 하듯이. 자, 요만큼 잘려서 여기는 얼마만큼 변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B로 들어갔잖아. B만큼 변하고 있고. 어? 어. 자, 여기는 얼마만큼 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2B만큼 변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얘 전체로 보면 우리는 얘가 전체니까 얘 전체로 보면 들어가는 B가 생기고 추가로 나오는 2B가 추가로 동시에 생기면 얼마만큼 변하는 거야? 들어가는 B랑 나오는 B가 같이 생기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B, 나오는 2B 추가로 생겼으니까
나오는 B만큼 증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BLV를 적자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변화가 B면 여기 이 변화가 3B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이 길이가 통으로 다 들어가잖아. 얘는 요만큼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변화 자체로 보면 0에서 B로 들어갔을 때 B가 변했지만 길이가 얘보다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자기장에서 다 해결하자고. 0에서 B로 갔고 0에서 2B로 갔지만 각 변화는 몇 배 돼서 2분의 B와 B의 변화로 보자 이거지. 그러면 2분의 B 들어가는 거, B 나오는 게 서로 결어서 결과적으로 B로 적을 게 아니라 2분의 B로 적으면. 그러면 나오는 2분의 B 증가로 갔으니까 마지막에 LV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변화의 정도는 얘랑 비교했을 때 6분의 1이네. 그러면 6분의 1i가 흐를 거고 변화의 방향은 나오는 게 증가하는 쪽이니까 얘도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다 플러스네. 오케이, 그러면 예. 요거하고 좀 시작. 자, 요거 그냥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인데 여기는 나오는 B, 여기는 들어가는 3B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 4칸짜리.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있고 하나는 내가 뭐 할지 알겠지? EV. 자, 속력도 다르면 고려해야 하는데. 자, EV로 들어간대. 요때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기준 잡아볼게요. 얘 전류 I로 표현해보죠. 방향이 반대면 음이라고 하고 같으면 양이라고 하고 세기 비교해서 몇 I 흐른다 이렇게. 어, 머릿속으로 다 되는 거야. 와, 와 미쳤다 맞죠? 0이제 내 머릿속으로 분명히 여기 3칸 주고 여기 1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그래프다. 여기 B고 여기 3B인데 3칸 1칸이면 0이잖아. 변화 없잖아. 참, 미안, 미안. 그래서 좀 묘한 표정을 지었구나. 오케이. 바꿀게요. 여기 1칸, 여기 3칸. 자, 암산은 될 수도 있지 뭐. 오케이. 몇 I다 나온 사람? 몇 I? 몇 I인데? 2분의 1? 나온 사람 있나? 아이가. 자, 가보자. 자, 얘부터 할게. 편하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얘도 해야 돼. 자,
나오는 B 영역에서 들어가는 4B 영역, 3B 영역 갔어.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변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4B 그리고 이 길이 통으로 L 얘 속도 V 해서 2분의 1 알겠다. 이거 2V 있네. 네, 미안 틀렸다 내가. 자 일단은 4BLV 자 얘가 기준이야 얘가. 자 얘는 아무것도 요 자를 거예요. 잘라서 여기 영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B 변한 거 맞아. 맞는데 얘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길이를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4분의 1B 변한 거라고 하자고. 오케이? 속도는 나중에 고려해 줄게. 마지막에. 자, 같은 속도로 지나가면 얘는 세로 길이가 이 길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 들어가면 이 면적이 변하잖아. 근데 얘는 면적이 5밖에 안 변하잖아. 그래서 면적 변화가 얘보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거를 비교할 거니까 넣어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기장은 3B, 0에서 3B 변하는 거 맞는데 길이가 얘보다 4분의 3이다 맞죠? 그러면 고려해서 4분의 9B 변한 거다. 자, 근데 나오는 게 생기고 들어가는 게 같이 동시에 생기니까 얘들 둘은 날라가야 돼. 그 4분의 1 날려보내고 남는 거 4분의 8. 그러면 얘는 2B 변하는 거하고 같다 이거지. L은 맞춰놨어 여기까지. 근데 얘보다 얘가 2배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2배 더해서 2까지 더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4BLV, 4BLV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똑같네. I다 이거지. I. 변화의 방향은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얘도 들어가는 게 증가하지.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